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풀렸죠? 네. 앞에 정리의 힘에 대해서 강의하시던데 제가 오늘 사무실 정리 싹 해놨습니다. 쓰레기통도 다 비우고 빗자루질도 하고 청소를 해보니까 끝도 없어요. 자, 제목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이게 원래는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변화에 관한 짓인데, 아무리라는 글자를 넣으려고 하니까 디자인이 안 살아서 제가 아무리라는 글자를 못 넣습니다. 그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변화에 관한 진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186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림에 힌트가 있는데, 그림은 노예의 그림입니다. 근데 쇠사슬이 끊겼죠. 그래서 1863년은 노예 해방령이 떨어진 날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네, 링컨에 의해서. 그리고 1863년에 노예 해방령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노예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노예에 대한 차별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차별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1863년 이후에 1955년, 거의 100년이 지났죠. 거의 100년이 지난 몽고메리라는 건 이제 도시 이름입니다. 몽고메리의 버스 안의 풍경입니다. 그럼 뭐가 보이세요? 앞에는 백인밖에 없고 빈자리가 있죠. 근데 뒤에는 흑인들만 있고 빈자리가 없어서 서 있죠. 그 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은 앞으로 오지를 못합니다. 뭐 때문에? 보시면 이게 보이시죠? 화이트라고 되어 있는 칸막이가 보이시죠? 이 화이트 앞으로는 흑인들이 못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도 차별이 되는 거죠. 흑인들은 앞으로 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요금은 어떻게 내느냐? 이 당시에 흑인들은 앞문으로 들어가서 요금 내고 내려서 다시 뒷문으로 탔습니다. 그런 식으로 차별했습니다. 못된 버스 기사는 어떤 백인 못된 버스 기사는 이렇게 했다고 해요. 앞문으로 들어가서 흑인이 요금 내고 뒷문으로 타려고 하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면 수도꼭지도 백인용 따로 흑인용 따로 있었습니다. 식당 가도 백인용 의자, 흑인용 의자 따로 있었습니다. 그만큼 차별이 심했습니다. 노예 해방이 떨어지 10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리고 어느 날, 12월 1일 어느 날, 1955년 12월 1일 어느 날, 어떤 40대 여성 흑인이 탔습니다. 언제 어디에 탔냐 하면 화이트라는 칸막이 바로 뒤에 탔습니다. 그 흑인 좌석 중에 제일 앞자리에 탄 거죠. 탔는데 이 여성이 타고 나서 백인들이 막 타는 거예요. 근데 백인들이 이제 자리가 모자라졌어요. 그게 한 3명 정도의 백인이 서 있었습니다. 서 있으니까 버스 기사가 오더니 이 여자 보고 일어나서 뒤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이트 칸막이 있죠. 들어가지고 뒤로 옮기는 겁니다. 4명의 흑인이 앉아 있었는데 3명은 뒤로 옮겼는데 이 여성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꼼짝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시오 라고 하니까 여기 내가 왜 일어나야 합니까? 하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쓴 책의 일부를 발췌해봤습니다. 그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쓰고 있지요. 우리 발음 좋으신 우리 은정쌤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955년 12월 초 어느 날 저녁 나는 엘라베마 주 몽고메리의 한 버스에 올라탔다. 다른 모든 버스처럼 그 버스 역시 백인 좌석과 흑인 좌석이 나뉘어 있었다. 나는 흑인 좌석의 맨 앞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정류장을 지날수록 백인 탑승자들이 수가 늘더니 백인 좌석은 곧 꽉 차버렸다. 흑인 좌석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백인 좌석이 다 차면 흑인들은 좌석을 내주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백인인 운전기사가 내게 말했다. 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쇼.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백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에 신문이 났다. 당장 경찰을 부를 테요. 운전기사가 소리쳤다.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응수했다. 잠시 후 백인 경찰관 2명이 버스에 올랐다. 네, 버스에 경찰관 2명이 실제로 올라탔고 그녀는 이 이야기는 로자 파커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로자 파커스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나중에 쓴 나의 이야기라는 그 책에 로자 파커스의 나의 이야기라는 책에 실린 글입니다. 어쨌든 경찰관 2명이 탔고요. 결국 이 여성은 경찰관들한테 잡혀서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로자 파커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백인들만 타면 그 당시의 문화는 백인들이 타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서 뒤로 가는 게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 백인들한테 양보하는 것이 신물이 났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했답니다. 어쨌든 그녀는 이렇게 결국 구속돼 버렸고, 이것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럼 보이콧이 뭐예요? 이 버스 타지 말자는 거지.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운동이겠습니까? 흑인의 민권 확보를 위한 운동이 돼버린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이 그 운동의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흑인들이 동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늘 일어나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흑인들이 동참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여성이 구속되고 나서 그 지역의 대부분 흑인이 다 동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참을 한다는 건 뭐예요? 흑인들이 출퇴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흑인은 그 거리가, 출근 거리가 30km인데도 걸어다녔다고 합니다. 얼만큼 대단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1956년 2월 달에 몽고메리시 경찰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합당한 이유나 법적 근거 없이 버스 보이콧을 했다라고 하면서 8, 9명을 도로 체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체포를 하냐면 백인들이 버스를 운영하잖아요. 근데 흑인들의 70%가 넘어요. 승객 중에. 근데 그 흑인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안 탔죠. 안 타니까 버스 회사가 어떻게 돼요? 망하기 직전까지 가버린 거예요. 금방 포기할 줄 알았는데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흑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 중에 마틴 루터킹 목사라고 들어보셨죠? 이 마틴 루터킹 목사가 동참을 하게 됩니다. 동참하고 나서 이 사람이 연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운동이, 이 사건 때문에 마틴 루터킹이라는 사람이 미국 전역에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 여성이 없었다면 마틴 루터킹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목사가 동참함으로 해서 이 운동이 며칠 동안 됐느냐? 381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 흑인들이 381일 동안 버스를 타지 않고 흑인 택시기사가 운영하는 택시를 타거나 걸어 다니거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그 흑인 택시기사는 버스 요금 받고 손님들을 태워줬습니다. 대단했죠.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 흑인 민권 운동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1956년 11월 3일 날 드디어 아까 이 사건이 있었던 게 뭐예요? 1955년 12월 1일 날 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56년 11월 3일 날 미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뭐라고 판결이 났느냐? 흑백분리 탑승 제도는 위헌이다. 그 헌법에 위반된다. 라고 하면서 법을 개정을 하죠. 그리고 개정된 법에 의하면 1956년 12월 21일부터는 흑백통합버스 제도를 시행한다. 분리가 아니고 통합버스 제도를 시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타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 타도 된다라고 합법화 됐다는 겁니다. 381일 동안 보이콧을 한 결과 승리했죠. 그런데 이게 승리가 아니었어요. 법적으로는 이렇게 위헌 판결이 났는데 실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운동에 동참했던 흑인들은 대부분 다 잘렸습니다. 직장에서. 왜? 백인들이 사업 줄 테니까. 이 로자 파크스라는 여성도 여기에서는 승리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 이긴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날 기념을 아까 며칠 했어요? 12월 21일 날 처음으로 흑인들이 버스를 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백인 전용 맨 앞좌석에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연출된 사진이라고 해요. 뒤에 있는 사람이 기자고 신문기자가 뒤에 타고 이렇게 연출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버스를 탄 거죠. 그녀는 백인 좌석에 처음으로 탈 수 있었던 겁니다. 맨 앞좌석에. 흑인 여성으로서. 그래서 이 여성이 그 미국의 민권운동의 거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 흑인 여성 중에 그 이후에 이 공적을 높이 사가지고 여러 개의 상을 받았죠. 보시는 이제 메달은 골든 메달이라고 합니다. 미 의회에서 주는 골든 메달. 그 다음에 그 자유의 메달이라는 것도 받았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줬어요. 이 자유의 메달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메달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 여성한테 1990년도에 줬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로자 파크스라는 분은 200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2013년도에 이 동상을 세우게 됩니다. 국회의사당 내에 스태츄 홀이라는 곳에 이 동상을 세우게 되는데 최초로 그 국회 예산과 국회 인증으로 세운 동상이라고 합니다. 그 동상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의 동상이 되겠죠. 이 동상까지 세워졌다고 합니다. 왜? 민권운동의 이제 최초니까. 최초의 민권운동 여성이니까. 그리고 백돌 기념으로 기념 우표까지 이렇게 발행을 해줬습니다. 그 얼마만큼 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여성이 됐는지 아시겠죠? 이 로자 파커스라는 분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24일 날 이제 돌아가셨죠. 2005년 10월 24일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08년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어요. 미국의 10대 유권자 중에 한 명이 이 슬로건을 만들었거든요. 그 슬로건이 뭐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어 전문가이신 우리 이지 선생님께서 한번 읽고 해석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로자 이름이죠? 네. Rosa says so Martin could walk. 무슨 뜻이에요? 로자가 그렇게 앉아있었기 때문에 마틴이 네. 로자 파크스가 앉았기 때문에, 그 버스에서 앉고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틴이라는 사람은 이 마틴 루터 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걸으면서 하는 그 시위 있죠?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로자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마틴 루터 킹이라는 인물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이 걸었기 때문에 오바마가 뛸 수 있었다. 이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 오바마가. 뛸 수 있었다. 그리고 만약에 오바마가 뛴다면 우리 아이들은 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오바마 대통령 선거운동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슬로건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자 파커스라는 여성이 없었다면 오바마 대통령도 없다. 영향력이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당시 당연한 문화였던 백인들이 타면 자리를 양보하는 그 당연한 문화에 한 여성이 거절을 했고 구속됐고 그 사건으로 이렇게 오바마가 당선되는 미국 역사가 바뀌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향기 노트 제목이었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변화에 관한 진실.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당시에 로자라는 여성 말고는 왜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나도 버스를 타고 앞문으로 돈 내고 앞문으로 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아무 수도국제에서나 물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죠. 차별받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세상이 너무 힘들다.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모양일까? 이런 얘기를 누구나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변해야 안 변해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 변화에 관한 진실은 뭐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불평을 해도 일단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럼 어떻게 해야 세상은 변할까요? 저는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밑에 그림을 보면 원시인부터 해가지고 컴퓨터를 만지는 인간까지 나오죠. 근데 왜 이런 그림은 꼭 남자가 나올까요? 아무튼 이 원시인부터 컴퓨터를 만지는 인간까지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만지고 다룰 줄 알아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원시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내가 변하지 않는 사람은 원시인처럼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원시 시대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자기가 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원시 시대를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죠. 그건 우리 현재 이 삶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원시 시대에 누군가가 불을 썼으니까 우리가 고기를 익혀 먹게 되는 거고 누가 전기를 개발했으니까 우리가 전기를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원시 시대에 불을 밝히는 인간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많지 않은 아주 작은 인간이. 그 인간이 변했기 때문에 세상이 변했던 거죠. 그런데 세상이 변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면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흔한 얘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바꾸려고
다 돌아다녀 봤더니 결론은 뭐예요? 죽기 전에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이런 걸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개인 레슨이라는 걸 하잖아요. 1대1로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나만 인생 전략 만들기 정체성 찾기 프로그램을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수료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게, 이제 우리 지지텔링 수업을, 첫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첫 수업을 할 때에, 충격받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한 50% 정도는 이렇게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특히 어떤 분들이 충격을 받냐 하면, 강사시거나, 선생님이시거나, 이미 강의를 하고 계신 분, 교육하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3단계로 말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럼 너무너무 그게 힘든가 봐요. 그러면서 표정이 안 좋아져요. 첫 수업에.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수업 끝날 때쯤 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물어보죠. 그럼 기분이 뭐 그래요. 그럼 무슨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포기할까 봐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 50%의 확률로. 어떤 분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한 50%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강의를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앞에서 사람들을 잘못 가르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강의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해드리죠. 강사 중에 하수는 뭐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중수는 뭐라고요? 청중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한다. 고수는 청중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는 사람이 진짜 고수다. 저도 강의하면서 그걸 깨달았다.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30년, 예를 들어 20년을 뭐 교육자로서 아니면 강사로 살았는데 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왜 반응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한테는 사실 충격적인 말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포기하면 여러분 세상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 여러분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새로운 뭔가를 접촉할 때 배울 때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 너무 어려워. 이건 내가 배울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딱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아무리 발전해도 나는 원시시대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굴하지 않고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그래 넘어서서 정말 훌륭한 강사가 됐다. 명강사가 됐다. 뭐 방송 타는 강사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하나로 인해서 바뀌는 사람이 그 숫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강사 한 분이 TV에 나오시면 바뀌는 청춘이 몇 명입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나 한 명 바뀌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도 안 바뀌고 나도 안 바뀌고. 안 바뀌기만 하는 게 아니고 불만투성이 내 세상이 됩니다. 왜 나는 못할까? 난 소질 없는 것 같아. 난 할 수 없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하고 싶을 때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시면 아까 로자 파크스 그 여성처럼 세상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10번째입니까? 네, 110번째 향유 노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